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 올레길에서 만난 일제 자살 특공 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올레길 일본 코스 광치기 해변가에 이렇게 평화롭게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배경으로 보이는 바로 일출봉, 성산 일출봉의 해안가에 일제 자살 특공 진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처럼 이 해안가를 따라서 제주 지역에는 많은 이러한 해안가에 자살 특공 진지들이 구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1945년에 들어서게 되면 이 태평양 전쟁이 결국 일본이 수세로 전환하게 되었고, 일본 본토 공격을 위한 군사작전인 몰락작전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45년 3월 달에 이미 오키나와에 대한 미군의 상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옥새작전에 의해서 수많은 희생자를 가져왔었던 이 전투가 결과적으로 6월 달에 와서 오키나와가 최종적으로 함락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일본은 전쟁 패배를 인식하고 본토인 오키나와까지 미군이 상륙을 하게 되자 7개 지역의 결전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바로 미군의 몰락작전에 대응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러한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던 7호 작전이 되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이 미국의 일본 본토 점령인 몰락작전에 대응해서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을 때 제주 지역이 바로 이 7호 작전 구역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살 특공 진지가 기지가 구축되었었던 것이 바로 서우봉, 수월봉, 송악산, 삼매봉, 일출봉 등의 이 5곳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일제가 7군데에 대해서 소위 이렇게 겨루작전을 전개하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이 해외 지역인 제주도가 결국 이 제7호 작전 구역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제주도 지역을 제2의 오키나와로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중국 본토와 일본 사이에 바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제주도가 함락된다고 하는 것이 일본 본토의 위기적인 상황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일본 본토가 아닌 제주권 지역이 이렇게 포함된 또 하나의 이유가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해서 비행장을 이용하게 되면 이 폭격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제주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만큼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코스, 원래 1코스 광치기 해변가에 여러분들 이 일출봉이 있고요. 일출봉 해안가로 이렇게 여러분들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직접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일출봉 해안에 동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이유는 연합군의 함대를 향해 자살 폭파 공격을 위한 특공 기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가도 또 가고 싶은 아름다운 섬 제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제주도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이런 특공 기지가 해안가를 구축해서 결국 본토 수호를 위한 하나의 기지로서 역할을 했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올레길 7코스에서도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풍광이 바로 이 외돌개 지역이 될 텐데요. 이 외돌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이 황우지라고 해서 이곳에 12개의 동굴이 구축되게 되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런 결 7호 작전과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2개의 동굴이 해안가를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당시에 결사항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축조물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원래 10코스의 삼방산 사계리 지역에서도 바로 이러한 동굴 진지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정말 아름다운 이 사계리 바닷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올레길 코스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 사계리 바닷가를 따라서 이렇게 많은 이른 봄에 이런 꽃들로 가득한 이곳 가까이에
바로 그들의 침략을 위한 하나의 비행장이 마련이 되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알뜨르 해군 항공기지가 되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정뜨르, 진뜨르, 교레리, 서귀포 등의 5군데 비행장을 두고 이 비행장을 통해서 대륙 침략을 위한 하나의 공격 진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뜨르 비행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 동굴 진지를 구축을 하고요. 이곳에 대륙 침략을 위한 공격용 비행기의 경납고를 설치를 곳곳에 하고 있으니 이렇게 넓은 뜰에 곳곳에 현재도 남아있는 이런 경납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알뜨르 비행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그나마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런 경납고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멀리 삼방산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평화로운 이곳에 이러한 침략을 위한 비행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일제가 이 제주도를 결사항전을 하기 위한 중요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었던 이유는 저 멀리 가파도 등 멀리 태평양 쪽에서 제주도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기지로서 비행장으로서 이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공포 진지를 곳곳에 구축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고사포 진지의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송악산 일대에도 또 동굴 진지를 구축을 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진지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래 12코스 수월봉 지역의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도 여러분들 이 동굴 진지가 구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원래 19코스 함덕 서우봉 지역에도 여러분들 동굴 진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해안가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바로 이곳에 이렇게 동굴 진지가 곳곳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다 해안가를 따라서 일제가 구축했었던 바로 진지였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것만 하더라도 일본군 진지 동굴과 진지가 700개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그들은 결치로 작전을 통해서 그들이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희생물로서 제주도가 그렇게 이용되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일제의 이란 침략 야요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레길을 걸으면서 이런 동굴 진지도 한번 의미 있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